자, 64페이지. 자, 독서인데요. 아마 우리가 방학 때 뭐 문학도 그렇고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잘하신 것 같아. 또 여러분들 노력도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 자, 그래서 기말 때는 좀 어렵게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더욱더 기회다. 그치? 이렇게 해서. 자, 64페이지. 자, 이것은 크게 뭐 선생님이 뭐 이렇게 설명할 건 없는데, 자, 우선 전체 큰 흐름이 개인이냐 집단이냐 해서 첫 번째 단락을 되게 잘 읽으셔야 돼. 첫 번째 단락 한번 볼게. 봐봐. 사회 진화론은 자, 동그라미 한번 잡으시고. 자, 밑줄 한번 쳐봐. 다윈의 생물 진화론을 개인과 집단에 적용시킨 사회 이론이다. 밑줄. 자, 사회 진화론의 중심 개념은 자, 19세기에 등장한 자, 생존 경쟁 동그라미, 적자 생존 동그라미. 이 두 개념의 적용 범위가 자, 개인 세모 잡고요. 집단 역세모 잡으세요. 이것에 따라서 뭐 자유방임주의, 그 다음에 민족주의, 제국주의 이렇게 결합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을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먼저 예측을 한번 해보자. 여기는 뭐니? 개인과 집단 둘로 나눠졌어. 그치? 둘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뒤에 자유방임주의, 그 다음에 민족주의, 제국주의 자 요렇게 갔단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냐면 개인에 따라서는 자유방임주의, 그 다음에 집단에 따라서는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일 확률이 높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렇다면 뒤에 나, 다, 라, 마 이렇게 보실 때 큰 흐름 속에서 개인이냐 집단이냐를 먼저 잡아주고 들어가는 게 좀 좋아. 예측하시면서. 미리 말씀드리면 나 같은 경우는 개인이야. 왜냐면 첫 번째 단락에서 개인을 먼저 얘기했잖아. 그치? 그 다음에 다와 라는 집단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게 훨씬 더 낫다. 자, 시간 드릴게요. 자, 1, 2번 한번 풀어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푸셔야 되고요. 2번은 다 읽고 푸시면 됩니다. 자, 시작. 다 풀었군요. 자, 보시면 요거는 답만 툭 치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1번의 정답은 1번이죠. 그래서 약소국에서 더 환영을 받았다. 자, 라는 것은 좀 아니고. 자, 2번 문제 정답은 2번입니다. 열등한 집단에 대한 지원. 아니죠. 열등한 집단은 배제입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읽었으면 되게 잘 읽었어요.
보기보다 정보량이 많아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성장했어요. 자, 3번 11주차 거기 보시면 요거는 미리 말씀드리면 그냥 재밌습니다. 아, 요거 했어 우리? 이거 했어?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운문 11주차 볼게요. 자, 요거는 좀 선생님이 설명할 것들이 좀 많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자, 먼저 풀어보고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끌고 갈게요. 자, 1, 2, 3, 4 있습니다. 자, 특히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셋 중에서 하나 읽고 나서 자, 지워나가는 방향이 훨씬 더 좋아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 사용하여 끊고 통해 끊고 자, 그다음에 사용하여 끊고 통해 끊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자, 내용 선지인지 아니면 형식 선지인지를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5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형식 선지예요. 다 형식 선지고 그래서 하나 단락 읽고 바로 자, 지워 나가시는 방향으로 가시면 좋고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보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렇죠? 우리가 가나를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3번 자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실시간으로 푸셔도 괜찮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다 읽고 자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간 드립니다. 자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시작. 좀 넉넉하게 드릴게요.
진짜 빨리 풀었다. 봐봐, 봐봐. 얘하고 얘 다시 한번 봐. 이렇게. 속도를 조금만 늦춰봐. 아, 지금 속도가 너무 빨라. 얘 있잖아. 한번 넘겨봐. 얘, 이렇게 체크한 거야? 얘 다시 한번. 너 잘못 봤나? 잠깐만. 아까 뭐 체크했었지? 그게 맞아. 잘못 체크했어. 어쩐지. 아, 이상하다 했어. 한번 넘겨봐. 그렇지. 자, 한 2분만 드릴게요. 자, 1분. 자, 됐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자, 실판 한번 봐요.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실을 섬세하게 우리가 보는 방법 중에서 자, 먼저 화자와 우리가 청자는 동그라미를 쳐주는 게 맞죠. 자, 그래서 화자를 동그라미 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선지에서 드러난 화자, 자, 이런 걸 묻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나 우리 혹은 1인칭 대명사, 자,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 생각하시고, 자, 그리고 청자를 우리가 체크해 줘야 자, 우리가 대화체 혹은 말을 건네는 방식,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지에서 빨리빨리 제거할 수 있겠죠. 자, 상황을 우선은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 세모라고 했는데, 아, 여러분들 정리 좀 자세하게 해줘야 되잖아. 자, 먼저 우리가 화자. 자, 화자가 드러났니? 그럼 이제 드러나다. 그렇죠? 요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나나, 그 다음에 우리, 자, 혹은, 자, 1인칭 대명사. 에이, 다 지워야겠다, 오른쪽. 다 지울게. 다시 해야겠다. 자, 1인칭 대명사. 하긴, 좀 오래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시적. 자, 명시적 표출.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출해서, 자, 물어봤었죠. 자, 그 다음에 청자를 체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름. 그쵸? 자, 부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자, 청자가 있는 거고요. 청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우선은 말을 건네는 방식. 자, 그리고 우리가 대화체까지 보십시다. 이때 우리가,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부차적으로 모두 의인화니, 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영탄적이니, 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돈호법이니, 자, 이렇게도 물어보죠. 돈호법. 그래서 화자와 청자가 나오면, 자, 늘 동그라미 쳐줘야 되는 이유는, 자, 저런 것들을 선지에서 물어보기 때문이지. 그래서 저걸 체크해 줘야 되고, 자, 저기 상황이라고 있네요. 상황은, 자, 그냥 기본적으로 쌤이 이제 세모라고 했는데, 세모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죠. 우리가 앞으로 배울, 상황은 긍정보다는 부정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지. 그치? 그래서,
저걸 크게 두 가지 정도만, 그래, 지금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상황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좀 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까지 적으시면 그 다음에 좀 진도 나갈게. 자, 글씨 이상한 거, 오랜만에 쌤 글씨 보죠? 글씨 이상한 거 쌤한테 자 물어보시고 비난하세요. 있구나. 글씨 이상한 거 있구나. 없어. 자, 보시면, 자,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봐야 되는, 자, 상황은, 자, 긍정보다는 부정이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자, 이것은 우리가 좀 세 가지로 보는 거죠. 하나는 이제 부조리 현실. 자, 그 다음에 이별. 이것을 우리는 대상의 부재 및 결핍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성찰 중에서 인생적 성찰이 아닌 보통 이제 개인적 성찰. 그래서 개인적 반성으로 가게 되는, 자, 요런 것들이 바로 이제 부정적, 자, 상황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부정적 상황이, 자,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야 되면 세 가지의 이미지를 준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의 이미지. 자, 그래서, 자, 차갑다. 자, 거세다. 자, 그 다음에, 어둡다. 쌤도, 수업을, 야,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 한 열흘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열흘 만에 수업하는 거. 그래서 오늘 조금,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을 잡아줘야죠. 반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서적 반응과 태도적 반응. 특히, 저 태도적 반응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어져 가는 거냐면, 자, 이 태도적 반응은 바로 이제, 그렇지. 마지막이죠. 시의 마지막. 어차피 시라는 것은 상황, 정서, 태도니까. 그치?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자, 노력을 우리가 판단하셔야 된다 그랬어. 그치? 그래서 이 노력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 노력이라는 것은 우리는 두 가지 판단하는 거죠. 하나는, 자, 심리적 노력이냐, 아니면, 자, 행동적 노력이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노력이 있으면 의지로 가는 거고요. 이때 저 의지랑 똑같은 말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의지랑 똑같은 말, 자, 뭐가 있지? 우리가 희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생명력이 있고, 자, 희망, 생명력,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우리가 지향, 그치? 요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 끌고 간다. 자, 그리고 5회, 자, 감각적 시어. 감각적 시어는 우리가 그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하나는 음성 상징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색채어예요. 색채 이미지까지는 체크하실 필요 없어요. 자, 우선 저 두 가지만 체크하면 저 두 가지 방식에서 꽤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요것도 한번 보자, 얘들아. 여기에서 플러스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부정적 상황의 본질을 한번 보자. 부정적 상황의 본질. 이 부정적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자, 뭐죠? 이상과, 그 다음에, 자, 현실의, 자, 괴리. 자, 이런 걸 우리가 아셔야 되고. 자, 또 똑같은 말이, 자, 바로 이것 때문에 뭐 하는 거죠? 자, 바로 이제 내적 갈등을 겪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내적 갈등을 하고 이것 때문에 뭐 합니까? 고뇌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뇌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문제의 핵심이 동그라미 5번에 고뇌가 있니 없니를 잡는 거예요. 이따가 우리가 살펴볼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자, 부정적 인식이죠. 형식에 대한, 자, 부정적 인식. 자, 이런 것들을 알면 우리가 선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데서, 자, 큰 무리는 없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현대시의 가장 기본이다. 근데 이걸 많이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자,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부분. 자, 그 부분은 선생님이, 자,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적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부조리 현실. 자, 우선 마이너스 상황. 자, 여기서 이제 부조리 현실입니다. 부조리 현실. 얘들아, 상황이 훨씬 더 큰 개념이야. 상황이 훨씬 더 큰 개념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부조리 현실, 그러면 시대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상황과 현실은 다르다. 상황이 더 크고 현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이 부조리 현실 중에서 어디? 자, 우리 이제 일제강점기 볼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즉, 백석은 일제강점기 사람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 백석에 대해서 우리는 백석의 자, 시세계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알고 계시면 훨씬 더 편해요. 우리 저기 뒤쪽 보니까 우리가 2학기 때 할 거기 거 보니까 백석의 시가 있더라고. 흰 바람벽에 서선가. 자, 백석의 시세계 자, 세 가지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바로 뭐냐면 자, 민족의 순환이에요. 민족의 순환. 자, 우리가 방금 이제 배울 자, 그 부분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자, 혈연 공동체의 희구입니다. 저 공동체의 희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희구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희구라는 것은 뭐냐면 자, 희망하고 구, 바라다. 자, 이런 뜻입니다. 희망하고 바라다. 희구. 자, 그다음에 3번.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바로 개인적 성찰이에요. 그래서 성찰을 통해서 자, 결국 극복 의지를 하게 되는 자, 이런 시세계 한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저기 일제강점기의 시세계 두 가지 우리가 볼 겁니다. 두 가지. 자, 첫 번째. 자, 일제.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 입장이냐면 소시민 입장입니다. 자, 소시민 화자. 자, 소시민 화자에서 우리가 보시면 자, 당연히 자, 땅이 없다는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땅이 없으니까 뭐합니까? 가난하죠. 자, 그래서 어떤 얘기 나와요? 유랑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랑하니까 당연히 가족 해체.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의 주제는 뭘로 끌고 가시게 되냐면 자, 바로 민족의 순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요 파트 있잖아요. 유랑과 가족 해체. 요 파트에서 당연히 자, 무엇이 언급이 되냐면 자, 어떤 혈육이 언급이 돼요. 자, 혈육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자 위치는 타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삼촌 얘기 탱팅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삼촌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유랑과 가족 해체를 우리가 읽어 가셔야 돼요. 그럼 주제는 뭐예요? 얘로 끝나요. 무조건. 알겠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지식인의 입장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식인의 입장은 담론이 매우 커요. 자, 담론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당연히 자, 어떤 부정적인 자, 어떤 자, 부정적 상황을 우리가 언급해 주죠. 자, 하나는 이제 어둡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밤과 어둠. 자, 그럼 어둡다일 경우에는 뭐냐면 자, 박다로 나오게 돼요. 박다 이미지로 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대변적으로 무슨 태양이거나 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좀 나와요. 등불, 이렇게 태양, 등불, 자, 이런 방식으로 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차갑다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차갑다가 나오게 되면 자, 이건 이제 당연히 따뜻하다로 나오겠지. 따뜻하다. 따라서 어떻게? 봄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봄이 아주 따뜻한 거니까 자, 봄이 이제 대표적으로 자,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저기 뭐예요? 거세다. 자, 거세다로 하게 되면 자, 당연히 이것은 이제 자, 거세다니까 이것을 이겨내는 생명력 쪽으로 나와요. 그래서 꽃이나 노래 자, 요런 방식으로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제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자, 이것은 무조건 자, 어떤 독립이나 광복으로 가죠. 그러면 이게 눈에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자, 기준이 뭐가 됩니까? 자, 기준이 노력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지식인의 입장은 노력이 있는데 자, 소시민의 화자는 노력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자, 이렇게만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가 다시를 보는 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자, 거기 우리, 김창엽이죠. 김창엽의 우리가 착빙행인데요. 자, 우선 시조가사. 자, 시조가사. 물론 요거 이제 한시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시조가사일 때, 자, 우선 작가가 있죠. 그럼 작가는,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작가가 있을 때 그 중에 얘는 유학자예요. 기생이 아닙니다. 이거, 다시. 자, 4대부입니다. 자, 이때 4대부는 둘로 나눠져요. 자, 처음 강의하는 거예요. 그죠? 늘 우리는 그냥 4대부, 그래서 우리가 유교적, 자, 그 중심으로 우리가 갔다면, 그래서 유교적으로 우리는, 자, 태도 세 가지 봤었잖아요. 그래서 유교적, 탈속적, 그 다음에 학문수형. 자, 그런데 이제는 이 4대부는, 자, 유학자로 가고요. 자, 유학자 태도 세 가지 있었습니다. 자, 유교적, 탈속적, 학문수양. 자, 그리고 이제 얘를 봐야 돼요. 우리 실학자입니다. 실학자 우리가 볼 거예요. 자, 실학자는 말이죠. 자, 실학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크게 두 사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두 사람 누구 기억하시냐면 이재현이라는 사람과 김창엽이에요. 이 사람. 김창협이야. 나 이 사람 이름 맨날 헷갈려. 협이야. 김창협. 자, 요 두 사람을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산문에서는 당연히 연암 박지원 우리가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사람 한번 끌고 가볼게. 얘네들은 실학자예요. 그럼 얘네들은 누구한테 관심이 많냐면, 자, 얘네들은, 자, 크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탐관오리를 비판해요. 자, 탐관오리를 비판합니다. 자, 이럴 때 탐관오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탐욕이 있는 관리예요. 두 번째 글자, 네 번째 글자가 보일 거예요. 관리, 그치? 탐욕이 있는 관리인데 반드시 이것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양반 같지 않은 양반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를 비판하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요? 자, 백성에 대한, 자, 연민을, 자,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셔야 돼. 백성 연민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 그러면 요거에 대한 의미는 바로 뭐냐면, 자, 반성을 촉구하는 거예요. 즉, 반성을 촉구할 뿐 실천 개혁 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돼요. 실천 개혁 의지는 없어요. 이때에 탐과 놀이를 비판할 때 꽤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의인화를 꽤 많이 사용해요. 의인화를 많이 사용한다. 여기까지만 우선 적어보세요. 그래서 저 의인화라는 것은 자, 뭐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어미에 치달아 앉아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탐과 놀이를 보통 강자로 많이 비유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두꺼비나 어떤 뱀이나 호랑이 이런 방식으로 많이 그래서 요 정도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으면 자, 크게 무리 없이 우리가 풀 수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자. 다 적으시고 자, 볼게. 연필이야, 샤프야? 연필은, 야, 오랜만에 본다, 연필 쓰는 사람. 선생님 연필 쓰거든. 선생님 연필 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연필 깎을 때 그 멍 때리는 그 순간 있잖아. 그게 너무 좋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연필 깎을 때 놓고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좋은데. 근데 편리한 건 샤프가 더 편리하죠. 근데 샤프의 단점은 그거예요. 너무 잘 부러져요. 부러져가지고. 난 그게 싫더라고. 부러지고. 또 막 샤프 좀 꺼내야 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선생님 귀찮아서. 선생님 오랜만에 오늘 강남 갑니다. 10년 만에 가는 것 같은데, 10년 만에. 선생님 원래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거의. 그래서 서울 하면 선생님들 좀 이렇게 나와버리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홍대 늘 홍대에 있었고 그러니까 대학 때는 홍대
그 다음에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30대 중반까지는 거의 어디 있었냐면, 그쵸. 대학로, 그리고 이제 강남, 그 다음에 20대 후반부터는 거의 대치? 그러니까 대치가 어디냐면 이제 한티역이에요, 한티역. 그래서 한티하고 강남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간만에, 이렇게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임에 가서 이제 그 양반들 좀 이제 보고 한 몇 년 만에 보는 거네. 그래서 늘 참석을 안 하다가 간만에 오늘 좀 여유가 있어서 가서 이제 보게 되죠. 갑니다. 자, 백석의 8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철저하게 대상 중심시해요. 내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예요? 소녀 이야기예요. 그렇죠? 소녀 이야기.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제 2번 문제에 있었죠. 그죠? 거기 2번 문제의 아주 대표적인 힌트가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의 발견, 대상에 대한 상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추측이죠. 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의미를 끌고 가는데 한번 볼게요. 차디찬. 여기에 눈에 들어왔으면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차디찬의 세모 잡아주세요. 자, 묘양산행 승합자동차는 텅 안이 비어서, 자, 대상 체크해야 되죠? 게지바이. 그치? 게지바이 동그라미. 옛말 속같이 진진초록 V표 잡으시고요. 밑에 보니까 터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생하고 있는 거죠? 자, 터졌다. 자, 요거 세모 잡아도 괜찮아요. 자, 게지바이는 자성으로 간다고 했는데 자성 네모칩니다. 자, 일제강점기에 자성으로 간다는 얘기는 지향하는 곳이죠. 자, 그렇다면 소시민이 지향한다는 것은 바로 어딜 얘기하는 거야? 무조건 고향이야. 자성으로 간다고 했는데 멀어요. 누가 산대요? 삼촌이 산대요. 자, 삼촌 동그라미 잡아봐. 그러면 요거 세 줄을 한번 엮어볼까요? 세 줄을 엮으면, 자, 뭐가 눈에 들어오면 돼요? 여기도 안 적었나? 요거 적으시면 되죠. 유랑 가족 해체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유랑 가족 해체 적어주시면 돼요. 혈육이 언급됐으니까, 자, 무조건 화자는 타양이에요. 그러니까 왜 타양이야? 그렇지. 힘들어서, 자, 고향을 떠난 거죠. 새하얗게, 자, 하얗게 V표 한번 잡으시고, 어른 세모 잡으시고, 자, 계속 차갑다로 가죠. 자동차 유리창 밖에, 자, 내진, 자, 이거 일본인입니다. 들어봤죠? 내선일체라고 들어봤어요, 혹시? 내선일체. 바로, 내선일체라는 것은, 내는 바로 일본을 나타내고, 선은 조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과 조선이 하나, 내선일체. 자, 주제소장 같은 어른과 어린아이 둘이, 자, 배웅을 합니다. 게즈바이는 울어요. 흐느끼며 울어요. 자, 여기 반응이죠? 물결 잡으세요. 운다, 흐느끼며 운다.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자, 왜 울어요? 좀 이별의 안타까움인가요? 아니죠. 그치? 삶이 힘들어서 우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텅 빈 차 한 구석에서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씻어요. 자, 물결 한 사람도 눈을 씻는다. 자, 두 글자 적는다면 연민이겠죠. 대상이 우니까 나도 울어요. 연민. 게즈바이는 몇 해고 내지인 주제소장 집에서, 자, 힘들게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주제는 뭐예요? 민족의 순환.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나시 한번 볼게요. 자, 먼 길 가는 모양이다 라고 해서 선생님이 툭 던졌을 때 보통 나희덕이라는 시인은요, 나희덕, 여러분들 배웠을 거 땅끝 이런 거, 그치? 나희덕, 뭐 뿌리에게 뭐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희덕이라는 분은 늘 성찰이에요. 성찰. 기본적으로 볼게요. 먼 길 가는 모양이다. 동네 여기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어떤 부부, 동그라미 잡으세요. 대상이죠. 이번 문제에서 가나에 해당하는 거니까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고, 조금은 떨어져 선 두 사람은 목도리가 같아서인지 한눈에 부부 같고, 상상하죠? 자, 남편이 한 손을 올린 채 앞으로 나와 있고, 주여미는 조금 뒤에서 웃고 있습니다. 자, 질문 던질게요. 자, 이들이 처한 상황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죠. 왜? 여기 대상 뭐 하고 있어요? 웃고 있잖아요. 그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시골버스의 유일한 승객이 낫 동그라미 잡으시고, 그 부부를 발견하고 나 뭐 했어? 반가웠어. 물결 잡아. 그런데 운전기사가 지나치는 것이 아닌가. 두 사람은 늘 거기에 서 있으면서도 한 번도 버스를 탄 적이 없다는 듯이, 우리가 요 VP 한번 딱 잡아봐. 그치? 감탄사죠? 그럼 영탄적이죠? 버스로는 이룰 수 없는 먼 길. 자, 그럼 버스로는 갈 수 없는 길이니까 어떤 길이겠어? 성찰과 관련된 길. 인생길이겠지.
그 인생길을 자 가는 모양이다. 그 부부는 이미 자 오랜 길을 걸어서 저기 당도했을 것이고 잠시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지 모르겠다. 인생길. 그런데 정갈하게 풀을 먹인 광목 목도리는 누가 둘러주고 간 것인가? 목도리에 땀을 닦고 있을 그들을 자 뒤돌아보니 미륵 한 쌍 동그라미 잡으세요. 그리고 마무리돼요. 자 흰 V표 잡으시고 미륵 한 쌍이니까 미륵불이에요. 자 칠판 잠깐 한번 봐봐. 자 여기를 좀 지워볼까? 여기를 지워보자. 자 이거 설명하고 질문 하나 딱 던져볼게. 자, 우리가 화자 중심시와 대상 중심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가 봐야 되는데, 화자 중심시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해왔던 거예요. 자, 어떤 상황 속에서 화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자, 이게 화자 중심시였다면, 자, 지금 대상 중심시가 나왔으니까 얘 한번 설명할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대상 중심시일 때는요, 자, 보기를 던져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EBS 연계가 됐을 때는 사실 그 보기를 얘기해 주진 않지만, 어차피 EBS 연계가 됐다는 얘기는 알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어떤 방식이냐면, 자, 여기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자,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있어요.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화자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여기 화자가 있을 거고요. 이 화자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렇죠? 이 반응은 우리가 그렇게, 자, 얘는 정서적 반응일 거고요.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 이해하기 쉽게. 자, 정서가 나올 거고요. 그 정서에 대한 바로 태도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바로 화자가 이것에 대한 태도예요. 여기까지 적어주고 선생님 설명해 드릴게요. 어머나. 얘들아, 미안하다. 이거 화자가 아니야. 대상이지? 미안해. 미안하다. 대상 중심시 아닌데. 대상이죠? 됐어요? 됐습니까? 자, 이때에, 자, 그러면 얘로 좀 끌고 가볼게. 자, 여기 화자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대상. 이 대상이 만약에 부정이다. 대상이 부정이다. 라고 하면, 자, 어떤 태도를 갖게 되냐면요. 자, 바로 비판, 풍자, 조롱.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럴 때 저 대상이 자기 자신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땐 자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조. 여기 자조까지 가볼까? 자조. 그래, 이건 좀 이해하기 쉽게. 자, 바로 대상이 나일 경우에는 자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대상이 이제 긍정일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대상이 긍정일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느냐면, 자, 예찬. 자, 가장 기본이죠. 그렇죠? 자, 예찬, 그 다음에 연민. 자, 그 다음에 지향.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여기까지 적었어요? 그럼 보세요. 대상이 만약에 부정적 상황이야. 대상이 부정적 상황에서 처해 있어. 그렇지? 그렇다면 당연히 뭘로 갈까요? 연민으로 가줘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대상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이 나올 거고 마지막 태도까지 나오면 그거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얘기하거든. 여기 우리가 가시에서 거의 계집애는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연민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 보면 여기 그 부부는 자, 부정적 상황이 있지 않죠. 그치? 마지막에 뭘로 얘기했어? 미륵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미륵 한 쌍. 따라서 미륵 한 쌍이니까 대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예찬, 연민, 지향으로 가는 거예요. 연민은 빠지죠. 여기서. 그치? 왜 부정적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본다면, 자, 여러분들, 거기 한번 넘겨보세요.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보기는 가와 나의 감상을 위한 수업 장면인데 학생들의 감상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보세요. 5번. C. 자, 나는 부부의 모습을 통해 삶이 끊임없는 방황과 고뇌 연속 아니죠. 고뇌 아니잖아요. 고뇌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고뇌. 아까 또 적어줬네. 자, 고뇌라는 것은 뭐였지? 부정적 상황일 때 고뇌로 간다 그랬잖아. 아까 우리가 적은 거였어. 그치?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고뇌로 갔다면 자, 당연히 연민에 대한 그런 태도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은 절대 고뇌는 아니었다. 고뇌라는 얘기는 부정적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라 그랬어. 아까 선생님이 필기에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다시 가볍게 볼게요. 자, 김청엽의 자, 착빙입인데 자, 얘 아까 선생님이 좀 말씀드렸듯이 자, 이 두 사람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긴 대상이 철저하게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백성연민입니다. 양반을 비판하고요. 그렇지? 자, 근데 여긴 의인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반성을 촉구하고 실천 개혁 의지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4번 4번 문제인가? 어디지? 3번 문제 있잖아요. 3번 문제 정답이 그래서 2번이 나오는 거예요. 반성 촉구.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시 가볍게 볼게요. 늦겨울 자, 세모죠. 한강에 얼음이 꽁꽁 부입혀 잡으세요. 한강에 얼음이 꽁꽁 열면 사실 고양이 한 마리 지나가야 되는데 자, 그러진 않고 자, 백성들이 우글우글 나왔어요. 우글우글 자, 부입표. 자, 꽝꽝 부입표. 도끼로 얼음을 찍어내니 용궁까지 들리겠네. 과장법이에요. 그죠? 과장법. 이런 것들 탁 물어볼 수 있어요. 찍어낸 얼음이 설산처럼 쌓이니 자, 싸늘합니다. 사람을 엄습하네. 차갑다 이미지를 중심으로 쭉 내려가고 있어요. 낮이면 날마다 석빙고로 전하르고 밤이면 밤마다 어둡다 이미지 또 나오죠. 자, 얼음을 자, 파들어가네. 해 짧은 겨울입니다. 차갑다 이미지고요. 자, 고생합니다. 노동요 노랫소리 이런 거 청각이고요. 짧은 옷 맨발. 자, 맨발 우리가 동그라미만 한번 살짝 잡아줘봐. 얼음 위에 얼어붙고 매서운 강바람 원손가락 떨어지는데 자, 밑에 보니까 자, 여인의 하얀 손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여인의 하얀 손 세모 잡으세요. 자, 거기 대비 보일 거예요. 맨발과 그 다음에 하얀 손. 혹은 뭐 언손가락. 이것도 대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맑은 얼음 내어오네. 그 얼음깨 자리에 두루 돌리니 대낮에 하얀 이런 거 부위표 잡으시고요. 안개가 피어오릅니다. 왁자지껄 자, 부위표 잡고요. 자, 양반 긍정 부정 부정이죠. 더위를 모르고 사니 자, 누가 알아주리 서리법.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이 그대는 청자겠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반성 촉구가 되는 겁니다. 길가에 더위 먹고 죽어 뒹구는 백성들이 대개 강 위에서 얼음 뜨던 자들인 것을.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뭐 어떻게 끝났니? 목적으로 끝났잖아. 그러니까 이걸 도치법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다. 1번에 보시니까 자, 1번에 자, 정답은 우리가 4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잘했어요. 묘사적 진술을 통해서 대상을 구체화. 특히 5번 보시면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제시. 이거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문학의 본질이죠. 근데 자연물을 통해서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 우리 배웠어요. 인생적 성찰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인생적 성찰이 보통 동그라미 5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적 성찰. 그래서 자연의 섭리나 사물의 속성을 바탕으로 해서 인생 깨달음을 얘기한다. 이렇게 아마 얘기 한번 했을 겁니다. 자, 2번의 정답 5번이고요. 3번 보니까 자, 3번에 반성 촉구 됐고요. 자, 4번 볼게요. 자, 4번에서 우리는 뭐부터 보셔야 되냐면 동그라미 5번 선지를 먼저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나머지는 3번과 5번을 먼저 보셔야 돼요. 3번과 5번. 왜요? 사용하여, 통해, 이용하여, 사용하여. 그랬더니 자, 오른쪽이 형식 선지와 내용 선지를 가려내니까 바로 내용 선지는 3번과 5번 둘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때 동그라미 5번. 풍자적 태동.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반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반어는 보통 어디에 나올까? 반어는 여러분들 처음과 마지막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반어가 보통 옳은 선지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상황까지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5번 정도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잠깐 쉬겠습니다. 좀 이론이 길었어서.